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깜깜한 밤 반짝이는 빛을 내는 아름다운 반딧불이의 모습입니다. 반딧불이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주기로 빛을 내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딧불이들의 반짝이는 반딧불은 점차 스스로 그 타이밍이 조종되면서 결국 이렇게 같은 시간에 반짝하고 빛을 냅니다. 100마리 심지어 1000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마치 합을 맞춘 듯 한순간에 빛을 내는 광경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싱크로나이제이션, 한국말로 동조현상, 때맞음 현상 혹은 동시성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스테리 같은 놀라운 자연 현상인 동시성 현상에 대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동시성 현상이 그토록 중요한 과학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656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크리스찬 호이겐스는 원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을 위해 처음으로 작동 가능한 추시개 펜듈럼을 만들었습니다. 선원들이 지구 어디쯤에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항해하는 지구 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 값을 알아야 합니다. 바다 한복판 어느 곳에 있어도 위도는 해와 별들의 위치를 측정함으로 알 수 있었지만 경도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배가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아야 했죠. 제대로 작동하는 시계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 호이겐스가 발명한 펜듈럼 시계는 하루에 10초에서 15초의 오차밖에 나지 않는 당시로서는 아주 훌륭한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호이겐스는 1665년 2월의 어느 날 그의 펜듈럼 시계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항해하고 있는 중간에 시계가 고장이라도 나거나 바다에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항상 2개의 펜듈럼 시계를 준비해 이 2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고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2개의 시계가 동시에 같은 리듬과 속도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연이겠지 하며 2개의 시계 중 하나의 시계추를 슬쩍 밀어 2시계추가 다른 주기로 움직이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2 펜듈럼 시계의 움직임이 일치되고 또다시 같은 리듬을 타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펜듈럼 시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두 추시계의 움직임이 서로 같은 리듬을 찾아가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2개의 시계를 멀리 떨어져 있게 두었더니 이러한 동시성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들이 같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펜듈럼의 시계추가 양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의 파동이 시계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통해 다른 시계로 전달되고 그로 인해 서로 마치 밀고 당기듯 그들만의 질서와 규칙, 즉 동일한 리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보셨던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결국 같은 리듬으로 빛을 내는 현상 또한 호이겐스의 펜듈럼 시계와 같이 동시성 현상의 좋은 예입니다. 애초에 저마다 다른 주기로 빛을 내고 있던 반딧불이 중 하나가 옆에 있는 다른 반딧불이의 반짝이는 빛 발사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흐르면서 2마리의 반딧불이는 같은 리듬을 찾아 함께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커플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커플링은 곧 주위의 모든 반딧불이들 사이에 마치 네트워크를 이루듯 연결되어 어느 순간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거의 동시에 함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질서의 빛들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순간 전환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마치 물이 어느 점에 도달했을 때 얼음이 되듯 서로 간의 커플링이 충분히 단단해진 그 순간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던 불규칙적인 박수 소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같은 박자로 맞춰집니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때를 맞춰 함께 손뼉을 치고 있는 이 리듬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커플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성 현상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물뿐 아니라 아주 작은 원자 레벨에서부터 방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 몸 안에 있는 DNA 코드처럼 우주 전체가 이 동시성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입니다. 심장 박동은 심근세포 내외에 분포되어 있는 전해질로 인해 심장 근육이 정기적 자극을 받아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이때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은 아시다시피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가지고 박동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심장 박동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소용돌이 모양의 원을 그리며 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심장 박동 위치를 기록하여 재현해낸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소용돌이 같은 모양을 그리며 오토 웨이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의 이 규칙적인 리듬, 즉 동시성 혹은 때맞음 현상이 깨지게 되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즉 부정맥은 우리 몸과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릅니다. 심장 외에도 이 같은 똑같은 소용돌이 모양의 오토 웨이브를 우리는 화학 실험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화학계를 놀라게 했던 벨스토프-자보틴스키 반응 혹은 BG 반응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화학 반응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한 방향으로 물질들이 섞이는 그 순간 발생하고 그리고 곧 그 반응이 마무리되는 데 반해 1951년 벨스토프가 처음 발견한 이 BG 반응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색을 만들어가며 반응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벨스토프가 처음 그가 발견한 독특한 현상을 과학 저널에 발표하려고 연락하자 당시 기존에 알려진 화학 반응의 기본 성질과 너무나 다르다는 이유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기재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8년이 지난 1959년 조금은 덜 명성 있는 과학 저널에 그의 실험 결과를 싣게 됩니다. BG 반응은 물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잔물결 파동과는 다른 화학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어떤 물리적 접촉 포인트가 아닌 어느 지점이든 그 반응이 시작되면 마치 주위의 분자들과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듯 원 모양 혹은 나선형 모양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패트리 접시를 흔들면 색은 곧 없어졌다가 그대로 놓아두면 또다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동하는 소용돌이 모양의 패턴은 이 세상 여러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 망막의 복잡한 처리 과정에서도 아메바 컬러니의 생존을 위한 서브스턴스 분비의 모습에서도 은하계의 거대한 나선형 모양의 가스 구름에서도 똑같은 패턴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성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트로피라는 녀석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가역 과정이 아니다. 즉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이 있고 이때 그 방향은 엔트로피 총량이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를 차가운 물 속에 담가 놓았을 경우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자발적인 환경에서는 무조건 뜨거운 물의 열 에너지가 차가운 물 쪽으로 향합니다. 즉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차가운 물의 열 에너지가 뜨거운 물 쪽으로 가는, 그래서 차가운 물이 더 차가워지고 뜨거운 물이 더 뜨거워지는 경우는 자발적인 세팅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성격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방향은 항상 언제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라는 거죠. 또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통계 역학적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자연 현상은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언급됩니다. 시간이 실제 존재하느냐 아니냐,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등의 아주 머리 아픈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볼츠만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예로 들어 논증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완성되어 있는 루빅스 큐브가 있습니다. 이 큐브를 한번 그냥 돌리면 물론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큐브를 마구 돌리게 되면 물론 큐브를 맞추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큐브는 무질서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아무리 많이 마구마구 오랫동안 돌려도 이 큐브를 의지적으로 기억해서 맞추려고 하지 않는 한, 즉 클로즈드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큐브의 모든 면이 다시 맞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혹은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큐브의 모든 면이 맞춰져 있는 경우의 수인 하나보다 큐브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 즉 아무 생각 없이 큐브를 계속 돌리면 경우의 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큐브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성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 그리고 현재라는 순간에 대한 인지에 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즉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무언가가 실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 말은 시간은 사람이 임의로 그리고 편의로 만들어 놓은 컨셉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증명을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을 통해 설명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동시성 현상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이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질서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분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오토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BG 반응이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리듬이나 동시에 빛을 함께 발하는 반딧불이들의 이 동시성은
어떻게 오히려 질서의 방향으로 향하는가의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저의 생각은 볼츠만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질서를 추구하는 동시성 현상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류와 사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무질서와 혼돈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내재된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회적 성향은 분명 존재합니다. 조금은 너무 껴맞춘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도 이처럼 미스테리한 면모를 가득 지닌 동시성 현상이 전 우주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세상에 허락된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물리적, 관계적 모든 채널을 이용해 서로에게 전파되어 함께 같은 리듬과 패턴을 그리고 균형과 질서를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추구하는 동시성 현상은 하나의 개체일 때는 절대 발견할 수도 일어나지도 않는 현상입니다. 오직 그 개체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신비스러운 원을 그리는 모습이나 다 함께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동시성 현상은 각 개체가 모인 전체로서 균형 있는 질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11분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